구독자 여러분, 2025년이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제 새해가 되었으니 늘 그렇듯 다이어트 시작해야죠. 보통 다이어트 시작하고 첫 주에 체중계 올라가시죠? 와 대박, 3kg나 빠졌다. 이러셨죠? 근데 잠깐만요. 오늘은 꼭 알아야 할 진실을 알려드릴게요. 첫 주차에 체중이 확 줄어드는 이유 다들 궁금하시죠? 사실 이건 다이어트의 착시 현상이에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몸에 있는 탄수화물 1g당 물 3g이 함께 있다고 해요. 다이어트 시작하면 탄수화물 섭취가 줄어들면서 그동안 함께 있던 물도 쏙쏙 빠져나가는 거예요. 즉, 첫 주에 빠진 체중의 대부분은 수분이라는 거죠. 그럼 진짜 지방은 언제부터 빠질까요? 보통 2주차부터 본격적으로 지방이 분해되기 시작해요. 그때부터가 진짜 다이어트의 시작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현실적인 목표는요. 한 달에 1.5kg 정도예요. 욕심내서 급하게 빼면 요요 현상이 나타날 확률 200% 더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첫 주 급격한 감량은 대부분 수분. 진짜 다이어트는 2주차부터. 적정 감량 목표는 월 1.5kg이에요. 자, 이제 초반에 너무 신나서 다이어트 포기하는 일 없으시겠죠? 천천히 꾸준히 가는 게 포인트예요. 자, 이제 다이어트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나면요. 체중계가 도통 움직이지 않는 시기가 오죠. 아니,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안 빠지지? 스트레스 받으시죠? 자, 긴장 풀고 들어보세요. 정체기가 오는 건 실은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우리 몸이 똑똑해서 갑자기 변한 환경에 적응하는 거거든요. 마치 우리가 추울 때 옷을 입는 것처럼요. 근데 요 정체기를 깨는 방법이 있어요. 오늘은 제가 특별히 준비한 탈출 작전 3종 세트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아침 10분 스트레칭. 아잠이 덜 깼다 하시는 분들 특히 주목. 기지개 쭉, 허리 돌리기 쭉. 이렇게 몸을 일찍 깨워주면 하루 종일 신진대사가 활발해져요. 두 번째, 단백질 챙기기. 아침에 삶은 계란 1개, 점심엔 닭가슴살 샐러드, 저녁엔 두부 요리. 이렇게만 해도 근손실 없이 지방을 뺄 수 있어요. 세 번째, 초간단 홈트 동작. 스쿼트 20개, 팔굽혀펴기 10개. 이거 하루 3세트만 해주세요. 시간도 얼마 안 걸리죠. 이것만 지켜주세요. 아침 스트레칭 10분 필수. 단백질 몇 끼니 챙기기. 간단 홈트 하루 3세트. 자, 어때요? 생각보다 별거 아니죠? 이 정도는 우리 모두 할 수 있어요. 오늘부터 시작해보시고 실천 인증은 꼭 댓글로 남겨주세요. 정체기를 겪는 시청자들에게 현실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쉽고 실천 가능한 방법들을 위주로 구성했습니다. 특히 바쁜 일상 속에서도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과 식단 관리법을 강조했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직접 실천하면서 효과 본 꿀팁들. 특별한 준비물도 필요 없고 돈도 많이 안 드는 방법만 골라왔어요. 바로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아침 공복 레몬워터예요. 근데 아무 때나 마시면 안 돼요. 제가 알려드리는 황금 비율. 미지근한 물 300ml에 레몬 반 개 즙을 기상 후 30분 이내 섭취. 이렇게 마시면 신진대사가 빨라지고 위장 건강에도 좋답니다. 두 번째, 특별한 시간 안 내도 되는 운동법. 1. TV 볼 때 앉았다 일어났다 20회. 2. 양치할 때 한 발로 서 있기 각 30초. 3. 설거지할 때 종아리 올렸다 내리기 30회. 이거 하나씩만 해도 하루 운동량 채우기 충분해요. 마지막, 다이어트 중 제일 힘든 게 뭐죠? 바로 군것질 충동이죠. 제가 추천하는 건강한 간식 리스트. 1. 단호박찜 100g 130kcal. 2. 삶은 계란 1개 80kcal. 3. 방울토마토 10개 30kcal. 4. 오이스틱 1개 15kcal. 5. 닭가슴살 육포 30g 70kcal. 이 중에서 2가지만 골라서 하루 간식으로 드세요. 여기서 꿀팁 하나 더. 냉장고에 건강 간식 미리 준비해두기. 허기질 때 나쁜 유혹이 훨씬 줄어든답니다. 오늘 배운 내용 중에서 하나만이라도 실천해보시고 여러분만의 팁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다른 분들의 노하우도 배울 수 있거든요. 자, 오늘 배운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첫째, 첫 주 체중 감량은 대부분 수분이에요. 진짜 다이어트는 2주차부터 시작. 둘째, 정체기가 왔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아침 스트레칭, 단백질 식단, 간단 홈트로 이겨낼 수 있어요. 셋째, 매일 실천하는 게 중요해요. 레몬워터, 생활 속 운동, 건강한 간식으로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오늘 배운 내용 중에서 한 가지라도 실천해 보시고 여러분만의 성공 스토리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베스트 댓글 5분을 선정해서 쫄깃쫄깃한 구운 계란 30개 한 판을 보내드립니다. 여러분,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이어트는 혼자 하면 외롭지만 우리 함께하면 즐거운 여정이 될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해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몸의 놀라운 호르몬 멜라토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멜라토닌은 흔히 수면 호르몬으로 불리며 우리의 밤낮 리듬을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멜라토닌의 효능은 단순히 꿀잠을 자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멜라토닌은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지니고 있으며 노화를 늦추는 데에도 탁월한 효과를 보인다고 합니다. 오늘 저희는 멜라토닌의 다양한 효능과 함께 건강한 삶을 위해 멜라토닌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멜라토닌은 우리 뇌의 한가운데 위치한 솔방울샘이라는 작지만 중요한 기관에서 만들어집니다. 흥미롭게도 멜라토닌 분비는 빛에 의해 조절됩니다. 어두워지면 멜라토닌 분비가 증가하면서 우리 몸은 자연스럽게 잠들 준비를 합니다. 반대로 아침이 밝아오면 멜라토닌 분비가 줄어들면서 우리는 개운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멜라토닌은 이처럼 우리 몸의 생체 시계를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건강한 수면 습관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멜라토닌은 단순한 수면 호르몬을 넘어 우리 몸의 강력한 해독제 역할을 수행합니다. 멜라토닌은 활성산소라는 유해 물질로부터 세포를 보호하고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멜라토닌의 강력한 항산화 작용은 노화를 늦추는 효과로도 이어집니다. 실제로 미국 식품의약국 FDA는 멜라토닌을 노화 방지 물질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멜라토닌은 피부 세포의 손상을 예방하고 재생을 촉진하여 젊고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의 멜라토닌 생산량은 점차 감소합니다. 이는 노년층에서 불면증과 수면장애가 흔히 나타나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멜라토닌 감소는 잠을 설치는 것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멜라토닌은 면역력 강화, 심혈관 건강 증진, 감정 조절 등 다양한 생리학적 기능에 관여하기 때문에 멜라토닌 분비 감소는 노화와 관련된 다양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다행히 멜라토닌 수치를 자연스럽게 높이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유지하고 자기 전에 과도한 카페인과 술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침실을 어둡고 조용하게 유지하고 편안한 수면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햇볕을 충분히 쬐는 것도 멜라토닌 생산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멜라토닌 수치를 높이기 위해 멜라토닌 보충제를 고려하는 경우 식물성 멜라토닌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물성 멜라토닌은 인공적으로 합성된 멜라토닌보다 안전하고 부작용 위험이 적습니다. 또한 체내 흡수율과 생체 이용률이 높아 효과적인 멜라토닌 보충이 가능합니다. 식물성 멜라토닌은 타르트 체리, 바나나, 귀리, 생강 등 다양한 식물성 식품에서 추출됩니다. 오늘 우리는 멜라토닌의 놀라운 효능과 함께 건강한 삶을 위한 멜라토닌 활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멜라토닌은 단순한 수면 호르몬을 넘어 우리 몸의 건강과 활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멜라토닌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결혼 5년차 주부 김미영이에요. 오늘은 제가 얼마 전에 있었던 재미있는 일을 들려드릴게요. 지난주 금요일 머리도 아프고 목도 아프고 이번에는 온 가족이 다 감기에 걸려서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3일 동안 끙끙 앓고 있는데 그때 현관벨이 울렸어요. 문을 열어보니 시어머님이 서 계시더라고요.
어머님, 이렇게 갑자기 오시다니. 그래, 소식 들으니까 온 식구가 다 아프다며? 그래서 내가 이거 가져왔어. 어머, 이게 뭐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웬일이겠어요? 시어머님 가방에서 꺼내신 건 무려 30년 동안 쓰신 비법 노트였어요. 표지에는 생강 연구 노트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네? 생강이요? 사실 저는 생강 냄새가 너무 강해서 안 좋아하는데. 그랬더니 시어머님이 빙그레 웃으시면서 그럴 줄 알았다. 내가 오늘 너한테 특별한 얘기를 해줄게. 하시는 거예요. 목소리 낮추며 시어머님이 말했어요. 사실 내가 젊었을 때는 의사가 되고 싶었어. 그래서 평생 약이 되는 음식을 연구했지. 이 생강 노트가 바로 그거야. 여러분, 더 놀라운 게 있어요. 시어머님이 그 다음 하신 말씀. 네 남편 기억나니? 어렸을 때 병치레가 엄청 심했잖아. 의사 선생님이 수술하자고 했을 때 내가 1년 동안 생강으로 매일 약식을 해서 먹였어. 그래서 지금처럼 건강해진 거란다. 어머님, 그런 일이 있었다니. 처음 알았어요. 자, 이제부터 제가 시어머님한테 배운 귀한 생강 비법을 여러분께 알려드릴게요. 먼저 좋은 생강 고르는 법. 색깔이 황토색이면서 단단한 걸 골라야 해요. 특히 11월 말 설이 내리기 전 생강이 가장 좋대요. 껍질은 매끈하고 알이 굵은 걸로 고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생강이 우리 몸에 얼마나 좋은 줄 아세요? 진저롤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지방세포를 억제한대요. 그러니까 뱃살 속 들어가는 데 도움이 되는 거죠. 혈관도 청소해준다니까 고지혈증 있으신 분들께 특히 좋아요. 그런데 말이에요. 양이 중요해요. 너무 많이 넣으면 씁쓸해져서 못 먹어요. 제가 알려드리는 대로만 하세요. 김치 담글 때는 생강 한 쪽이면 충분하고요. 돼지고기 요리할 때는 생강즙 3방울만 넣어도 잡냄새가 사라진답니다. 제일 좋은 건 생강차예요. 저는 시어머님 비법대로 생강차를 한 달 마셨더니 뱃살이 쏙 들어가는 게 아니겠어요? 여러분, 믿기지 않으시죠? 근데 이게 다 진짜예요. 여기 시어머님 비법 노트에 다 적혀 있다니까요. 이제 저도 제 며느리한테 물려줄 새로운 비법 노트를 쓰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그 비법도 여러분께 알려드릴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생강의 매력에 푹 빠지셨나요? 다음에 또 다른 건강 비법으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다이야, 요즘 얼굴에서 빛이 나네. 뭐 좋은 일 있어? 그래 보여? 사실 한 달 반 정도 다이어트 중이야. 또 무슨 다이어트야? 저번에 현미 다이어트도 그 전에 단백질 쉐이크도 다 실패하지 않았어? 이번엔 달라. 홍선영 씨 다이어트 성공한 거 봤잖아. 그분 따라하고 있는데 진짜 효과 직방이야. 어머, 그래? 어떻게 하는 건데? 양배추랑 사과를 활용한 건강식이 핵심이야.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이입니다. 오늘은 제가 22kg 감량에 성공할 수 있었던 비밀, 바로 양배추 사과 다이어트에 대해서 낱낱이 공개하려고 합니다. A. 양배추랑 사과? 너무 흔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저도 처음엔 그랬거든요. 하지만 다이어트 공부를 하면 할수록 양배추와 사과는 절대 평범한 식재료가 아니었어요. 마치 다이어트 성공을 위해 하늘에서 내려준 선물 같았다니까요. 첫째, 칼로리가 정말 낮아요. 양배추는 100g에 겨우 24칼로리, 사과는 57칼로리 정도밖에 안 된답니다. 둘째, 바로 놀라운 시너지 효과를 자랑하는 환상의 짝꿍이라는 거예요. 양배추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주고, 사과는 칼륨이 풍부해서 몸속 나트륨 배출을 도와준답니다. 마치 청소 도우미 같죠? 게다가 비타민, 무기질 등 영양소까지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다이어트 중에 부족하기 쉬운 영양 불균형까지 꽉 잡아줄 수 있다는 사실.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장 건강이 좋아지니 피부 트러블도 줄어들고 몸도 가벼워지는 느낌이랄까요? 이렇게 좋은 점이 많은데 안 해볼 이유가 없겠죠? 아무리 몸에 좋다고 해도 맛없으면 못 찾는다. 걱정 붙들어 매세요. 제가 개발한 맛있고 간단한 레시피를 공개합니다. 첫 번째, 아침을 여는 양배추 사과 주스예요.
믹서기에 양배추와 사과를 넣고 갈아주기만 하면 끝. 두 번째는 퇴근 후 상큼 절임이에요. 얇게 채 썬 양배추와 사과를 식초, 설탕, 물에 섞어주세요. 냉장고에 넣어두고 간식처럼 먹으면 좋아요. 기본 레시피도 좋지만 가끔은 새로운 맛이 당길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 SNS에서 난리난 핫한 양배추 사과 변형 레시피도 가져왔답니다. 꿀맛 양배추 사과 스무디볼이에요. 얼린 과일이나 요거트를 넣고 갈아서 더욱 시원하고 걸쭉하게 즐길 수 있어요. 비리, 치아씨드, 햄프씨드를 듬뿍 올려서 더욱 건강하게 즐긴답니다. 사실 제가 양배추 사과 다이어트를 시작하게 된 건 바로 홍선영님의 다이어트 성공 스토리를 보고 나서였어요. 저처럼 끊임없는 다이어트와 요요 현상에 지쳐있던 저에게 홍선영님의 이야기는 마치 한 줄기 희망의 빛과 같았죠. 특히 22kg이나 감량에 성공했다는 그녀의 식단을 보고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되었어요. 저도 그녀처럼 꾸준히 양배추 사과 다이어트를 실천하면서 식습관을 개선하고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죠. 물론 처음부터 쉬웠던 건 아니에요. 먹고 싶은 음식도 참아야 했고 때로는 귀찮아서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있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한 결과 저는 무려 22kg 감량이라는 놀라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어요. 예전에는 맞지 않던 옷들이 헐렁해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살 빠졌네 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뿌듯했는지 몰라요. 지금까지 제가 경험한 양배추 사과 다이어트의 모든 것을 보여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성공적인 다이어트를 위해 몇 가지 꿀팁을 더 공유하고 싶어요. 무리한 계획보다는 꾸준함이 중요해요. 처음부터 너무 급하게 살을 빼려고 하기보다는 하루에 한 끼라도 양배추와 사과를 활용한 건강한 식단으로 바꿔나가는 것을 목표로 삼는 거예요. 마치 거북이처럼 천천히 꾸준히 가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제가 알려드린 양배추 사과 다이어트 정보 어떠셨나요? 저는 양배추 사과 다이어트를 통해 건강도 되찾고 자신감도 얻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도 건강하고 맛있는 양배추 사과 다이어트로 원하는 목표를 꼭 이루시길 바랍니다. 다이어트는 단순히 살을 빼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고 아름다운 나를 찾아가는 멋진 여정이라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저 다이였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남성도 갱년기가 있나요? 갱년기는 나이가 들면서 성호르몬이 줄어들어 다양한 신체적, 정신적 변화를 겪게 되는 시기예요. 흔히 갱년기라고 하면 여성의 폐경을 떠올리지만 남성도 갱년기를 겪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남성의 경우 사춘기부터 20대 후반까지 남성 호르몬, 특히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최고치를 찍었다가 30대 후반부터 서서히 감소하기 시작해요. 이렇게 호르몬이 줄어들면서 40대에서 50대에 걸쳐 본격적인 갱년기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여성의 갱년기는 폐경으로 호르몬이 급격하게 줄어들기 때문에 그 시기와 증상이 명확하지만 남성 갱년기는 천천히 진행되기 때문에 증상이 애매한 경우가 많아요. 남성 호르몬 감소 속도도 사람마다 달라서 갱년기를 뚜렷하게 느끼는 사람도 있고 크게 자각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흔히 남성 갱년기는 없지 않느냐라고 오해하기도 해요. 하지만 최근 남성의 평균 수명이 길어지고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남성 갱년기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치료를 받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예전에는 갱년기 증상을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라며 단순히 노화의 한 과정으로 생각했지만 사실 남성 갱년기는 남성 호르몬이 부족해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리고 이런 호르몬의 변화가 신체와 정신 상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남성의 삶의 질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따라서 남성 갱년기 증상을 정확히 알고 올바르게 대처하는 것이 건강하고 활기찬 중장년기를 보내는데 아주 중요해요. 남성 갱년기가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몸에서 보내는 중요한 신호라는 것을 기억해야 해요. 남성 갱년기의 주요 증상. 남성 갱년기는 테스토스테론이 부족해지면서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게 돼요. 크게 정신적, 육체적, 성적 증상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먼저 성적 증상부터 설명할게요. 남성 갱년기에서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것이 성욕과 발기력의 감소예요. 특히 밤에 발기하거나 아침에 일어났을 때 발기하는 횟수가 줄어들면 남성 호르몬이 부족하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남성의 약 30%가 이러한 성적 변화를 겪는다고 해요. 성적 증상은 남성 갱년기의 중요한 신호이기 때문에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해요. 다음은 정신적 증상이에요.
남성 호르몬이 부족해지면 이유 없이 불안하거나 초조한 감정을 느끼기도 하고 집중력과 기억력이 떨어져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특히 우울감이나 무기력함, 삶에 대한 흥미가 줄어드는 것도 남성 갱년기의 흔한 증상이에요. 이 시기에는 내 인생이 정점을 지나고 이제 내리막길만 남았다는 기분이 들면서 기운이 없고 피곤함을 자주 느끼기도 해요. 마지막으로 육체적 증상인데요. 남성 갱년기가 진행되면 근육량이 줄어들고 근력이 약해지며 체지방이 늘어나 복부 비만이 생길 수 있어요. 이뿐만 아니라 빈혈, 피부 변화, 체모 감소 등 다양한 신체 변화가 나타날 수 있어요. 골밀도가 낮아져 골다공증이 생기거나 동맥경화나 당뇨 같은 질병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아져요. 최근에는 당뇨, 고혈압, 비만, 고지혈증으로 구성된 대사증후군도 남성 호르몬 감소와 연관이 깊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정리하자면 남성 갱년기의 주요 증상은 성적인 변화, 정신적 불안정, 그리고 신체적 변화로 나타나요. 이 증상들을 미리 알고 있다면 자신의 몸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빨리 파악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적절한 치료를 통해 갱년기 증상을 완화하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답니다. 이제 갱년기가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알아볼게요. 남성 갱년기는 보통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에 시작해요. 남성 호르몬, 특히 테스토스테론은 사춘기부터 20대 후반까지 최고조에 달하지만 30대 중반부터는 서서히 감소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40세 이후부터는 매년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약 0.4%에서 2%씩 줄어든다고 해요. 그래서 70대가 되면 30대의 절반 수준으로 80대가 되면 30% 수준까지 감소하게 됩니다. 하지만 남성 갱년기는 여성처럼 모든 남성에게 동일한 시기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개인차가 크고 증상이 나타나는 시기도 사람마다 다릅니다. 일부 남성은 40대의 갱년기 증상을 느끼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50대가 되어도 크게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남성 갱년기는 자각하지 못하고 지나치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얼마나 많은 남성들이 갱년기를 겪고 있을까요? 2011년 대한남성과학회와 대한남성갱년기학회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40대 남성의 약 27%, 50대 남성의 31%, 60대 남성의 30%가 남성 호르몬 수치가 정상치인 350 나노그램 퍼 데시리터 이하로 감소한 상태였어요. 그리고 70대 남성의 42%, 80대 이상 남성의 경우 무려 78%가 남성 호르몬 수치가 정상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성 갱년기 증상도 연령대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요. 50대 남성의 약 58%가 갱년기 증상을 경험하고 있으며 60대에서는 84%, 70대 이상에서는 88%가 갱년기 증상을 겪고 있다고 해요. 이는 많은 남성들이 나이가 들면서 남성 호르몬 감소로 인한 변화들을 느끼고 있다는 의미예요. 특이한 점은 50대 남성들이 60대 남성들보다 갱년기 증상을 더 많이 경험한다는 거예요. 50대는 경제 활동과 사회적 스트레스가 가장 큰 시기이기 때문에 심리적 정신적으로 많은 압박을 받으면서 갱년기 증상이 더 심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해요. 일본에서도 비슷한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50대 남성이 60대보다 갱년기를 더 겪는 현상은 동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해요. 갱년기는 단순히 신체적인 노화뿐 아니라 스트레스나 생활 환경에도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자신의 몸 상태와 정신적 건강을 잘 살피고 조기에 대처하는 것이 중요해요. 특히 50대부터는 몸과 마음에서 오는 변화를 잘 관리해야 더 건강한 중년과 노년을 보낼 수 있어요. 다음은 남성 갱년기의 진단을 알아볼게요. 남성 갱년기를 정확히 진단하려면 남성 호르몬, 특히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갱년기 증상이 의심되면 먼저 혈액 검사를 통해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측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테스토스테론은 하루 중 일정하지 않고 아침에 가장 많이 분비되기 때문에 보통 오전 11시 이전에 체열을 해서 2회 반복 측정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어요. 이는 일시적인 요인에 의해 호르몬 수치가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더 정확한 진단을 내리기 위해서예요.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낮다고 해서 바로 갱년기라고 진단하는 것은 아니에요. 남성 갱년기 증상을 함께 확인하는 것도 중요해요. 갱년기 증상을 평가하는 방법으로는 ADAM 설문지라는 간단한 자기 진단 설문지가 많이 사용되는데요. 성욕이 줄었는지, 발기력에 문제가 있는지, 기력이 떨어졌는지 등 여러 가지 항목을 체크해 볼 수 있어요. 이 설문을 통해 갱년기 가능성을 평가하고 더 정밀한 진단을 진행할지 결정하게 됩니다. 갱년기가 의심되면 스스로도 간단하게 진단해 볼 수 있어요. 다음과 같은 증상들에 대해 예 아니오로 답해 보세요. 1. 성욕이 줄었다. 2. 발기력이 감소했다. 3. 무기력하다. 4. 근력과 지구력이 감소했다. 5. 키가 조금 줄었다. 6. 삶의 의욕과 재미가 없다. 7. 슬프거나 짜증이 많이 난다. 8. 조금만 운동해도 쉽게 지친다. 9.
저녁 식사 후 졸음이 자주 온다. 10. 업무 능력이 감소했다. 만약 1번 또는 2번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갱년기 가능성이 높아요. 3번부터 10번 항목 중 3개 항목 이상이 예라면 또한 남성 갱년기일 가능성이 높아요. 갱년기 가능성이 높다고 자가진단이 될 때는 꼭 병원에 방문해 전문적인 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좋아요. 다음은 남성 갱년기 극복을 위한 음식에 대해 알아볼게요. 갱년기를 겪고 있는 남성분들이라면 평소 먹는 음식에 조금 더 신경을 쓰는 게 좋습니다.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분비를 촉진하는 음식들을 꾸준히 섭취하면 갱년기 증상이 완화될 수 있어요. 반대로 호르몬을 억제하는 음식은 피하는 게 중요하겠죠. 어떤 음식을 먹으면 좋은지 또 피해야 할 음식들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남성 호르몬을 돕는 영양소는 아연, 셀레늄, 마그네슘, 항산화물질, 비타민 E가 있어요. 하나씩 살펴보죠. 아연은 남성 호르몬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영양소예요. 특히 남성 호르몬을 여성 호르몬으로 바꾸는 아로마타아제라는 효소를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줘요. 굴, 게, 새우 같은 해산물이나 콩, 호박씨, 참깨에 아연이 많이 들어있으니까 자주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셀레늄은 노화를 방지하고 남성 호르몬을 생성하는 데 기여해요. 등푸른 생선, 마늘, 양파, 버섯 같은 음식에 많이 들어있어요. 마그네슘도 테스토스테론 생성에 중요한 역할을 해요. 견과류, 콩, 등푸른 생선을 먹으면 혈액순환도 좋아지고 몸의 에너지도 개선될 거예요. 다음은 항산화물질이 들어있는 식품들이에요. 마늘에 들어있는 알리신은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고 남성 호르몬 분비를 촉진해줘요. 토마토에 들어있는 라이코펜은 전립선 건강에도 좋고 남성 호르몬을 만들어내는데 도움을 줍니다. 양배추나 브로콜리는 여성 호르몬을 억제하고 남성 호르몬 비율을 높여주는 역할을 해요. 갱년기에는 이런 항산화물질이 풍부한 식품을 꼭 챙기시는 게 좋아요. 다음은 비타민 E와 불포화 지방산이 많은 식품들이에요. 땅콩, 호두, 잣 같은 견과류에는 비타민 E와 불포화 지방산이 많아서 남성 호르몬 생성에 좋고 근력 유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간식으로 간편하게 챙겨 드실 수 있죠. 이상으로 남성 갱년기에 관한 간략한 증상과 자가진단법 그리고 남성 호르몬을 돕는 음식에 대해 알아봤어요. 건강한 식습관과 함께 규칙적인 운동을 병행하면 갱년기 증상을 훨씬 더 잘 이겨낼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오늘도 건강하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장 건강과 뱃살 제거에 좋은 자연식품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최근 많은 사람들이 장 건강에 대해 관심을 가지면서 프로바이오틱스 보충제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어요. 장은 소화를 돕는 기관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몸 전체의 건강과 직결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기분, 면역력, 피부 건강 등 모든 것이 장에서 시작된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충제에만 의존하려고 해요. 대자연은 우리에게 풍부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좋은 박테리아 원천을 제공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보충제보다 더 효과적이고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장 건강을 챙길 수 있는 달콤한 과일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그 과일은 바로 사과입니다. 사과는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는 과일 중 하나로 프로바이오틱스의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어요. 지금부터 사과가 어떻게 우리의 장 건강을 개선하고 뱃살 제거에도 도움이 되는지 자세히 알아볼게요. 장 건강과 뱃살 제거에 좋은 과일, 사과. 사과는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과일이지만 그 효능은 매우 뛰어나요. 특히 장 건강과 뱃살 제거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답니다. 많은 과학자와 영양학자들이 사과의 다양한 건강 효능을 연구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장 건강에 대한 효능이 주목받고 있어요. 사과에는 수많은 미생물이 들어있는데 이는 장내 미생물군에 유익한 박테리아를 공급해줘요. 한 연구에 따르면 사과 하나에는 약 1억 마리의 미생물이 들어있다고 해요. 이 미생물들은 우리 장내에서 좋은 박테리아로 작용해 장 건강을 돕는답니다. 또한 사과에는 섬유질이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어요. 특히 팩틴이라는 수용성 섬유질이 많이 들어있어 장내 환경을 개선하고 유익한 박테리아의 먹이가 되죠. 사과는 또한 칼로리가 낮아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아주 좋아요. 갑작스러운 허기를 달래거나 달콤한 후식으로 사과를 먹으면 과도한 칼로리 섭취를 피할 수 있답니다. 중간 크기의 사과 한 개에는 약 4g의 섬유질이 포함되어 있어 포만감을 주고 식욕을 조절하는 데도 도움이 돼요. 사과에는 비타민 C와 칼륨도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어요. 비타민 C는
면역력을 높여주고 피부 건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며 칼륨은 혈압을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이렇게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한 사과는 단순히 맛있는 과일일 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매우 유익한 식품이랍니다. 사과의 프로바이오틱스 효능. 사과는 특히 프로바이오틱스 효능이 뛰어난데요. 프로바이오틱스는 장 건강을 위한 유익한 박테리아로 이를 통해 장내 미생물 균형을 유지하고 소화를 돕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요. 사과는 이러한 프로바이오틱스를 자연적으로 섭취할 수 있는 훌륭한 과일이에요. 또한 사과에는 폴리페놀이라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폴리페놀은 장내 유익한 박테리아의 성장을 도와주는 프리바이오틱스 역할을 해요. 폴리페놀은 또한 염증을 줄이고 항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프로바이오틱스 연구원들도 사과를 통해 섭취하는 자연적인 프로바이오틱스가 보충제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강조해요. 보충제는 특정 박테리아 균주만을 제공할 수 있지만 사과는 다양한 미생물을 공급해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을 높여주죠. 이는 장 건강을 더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사과를 통해 자연스럽게 프로바이오틱스를 섭취하면 장내 환경이 개선되고 소화 기능이 향상되며 면역력도 강화된답니다. 뿐만 아니라 사과는 저칼로리 식품으로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니 건강과 뱃살 제거에 있어 최적의 선택이죠. 사과는 자연식품으로서 안전하고 부작용이 거의 없어요. 우리는 매일 사과를 섭취해도 부작용 없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어요. 반면 프로바이오틱스 보충제는 일부 사람들에게 소화 문제나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어요. 특히 시중에 판매되는 일부 불량 보충제는 검증되지 않은 박테리아를 포함하고 있어 위험할 수 있어요. 이렇게 사과와 프로바이오틱스 보충제를 비교해보면 사과가 장 건강을 개선하는 데 더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연식품을 통해 장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더 좋은 선택이랍니다. 다양한 식물 섭취가 중요해요. 장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과뿐만 아니라 다양한 식물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해요. 전문가들은 일주일에 최소 30가지 이상의 다양한 식물을 섭취할 것을 권장해요. 이렇게 다양한 식물을 섭취하면 장내 미생물군의 다양성을 높이고 장 건강을 전반적으로 개선할 수 있답니다. 먼저 과일과 채소는 섬유질과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섬유질은 장내 유익한 세균의 먹이가 되어 장내 환경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요. 또한 항산화 물질은 염증을 줄이고 장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줘요. 사과, 베리류, 브로콜리, 당근, 시금치 등 다양한 과일과 채소를 섭취하면 장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돼요. 향신료와 허브도 장 건강에 유익해요. 예를 들어 생강, 강황, 마늘 등은 항염증 효과가 있어 장내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줘요. 또한 이들 식물은 장내 유익한 박테리아의 성장을 도와주는 프리바이오틱스 역할을 하기도 해요. 향신료와 허브를 요리에 활용하면 맛을 더하고 건강도 챙길 수 있답니다. 콩류와 곡물도 장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해요. 렌틸콩, 병아리콩, 퀴노아, 현미 등은 섬유질과 단백질이 풍부해요. 이들 식물은 장내 유익한 세균의 먹이가 되어 장내 환경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줘요. 또한 콩류와 곡물은 포만감을 주어 식욕을 조절하는 데도 유용해요. 다양한 식물을 섭취하는 것은 장내 미생물군의 다양성을 높이는 데 중요해요. 장내 미생물군이 다양할수록 장 건강이 더 좋아져요. 이는 면역력 강화, 소화 기능 향상, 염증 감소 등 여러 가지 건강상의 이점을 가져다 준답니다. 또한 자연식품을 통해 장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프로바이오틱스 보충제나 기타 보충제에 의존하는 대신 다양한 식물을 섭취해 자연스럽게 장 건강을 개선하는 것이 좋아요. 이는 부작용 없이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돼요. 오늘 내용 정리. 사과는 가을에 수확해서 장기간 저온 냉장 보관이 가능하기 때문에 1년 내내 먹을 수 있어요. 햇사과가 아니더라도 다른 과일에 비해 그 맛이 크게 변하지 않아 많은 분들이 선호하고 있어요. 특히 당근과 함께 주스를 만들어 아침 대용으로 드시는 분들도 많죠. 저도 사과를 주스 또는 식전 아침 대용으로 먹고 있어요. 1년 정도 꾸준히 사과를 먹고 있는데 현재는 뱃살도 많이 빠지고 특히 변비가 없어지고 신기하게 방귀 냄새도 거의 나지 않아요. 중년 이후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은 단백질도 챙겨 드셔야 하는 건 알고 계시죠? 지난번 영상에 소개해드렸으니 못 보신 분들은 꼭 시청해주세요. 오늘도 건강하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거울을 보며 또 주름이 늘었네 라고 한숨 쉬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계단을 오르다 헉헉 왜 이렇게 숨이 차지? 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자, 오늘은 여러분의 그런 고민을 날려버릴 특별한 비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저속노화라는 마법 같은 개념인데요. 이게 뭔지 함께 알아볼까요? 저속노화의 개념과 중요성. 저속노화라는 말 참 재미있지 않나요? 말 그대로 느리게 늙기를 의미합니다. 마치 우리 몸에 브레이크를 살살 밟아 천천히 가는 것처럼 말이죠. 서울 아산병원의 정희원 노년내과 교수님께서 이 개념을 강조하셨는데요. 교수님 말씀으로는 저속노화를 위해 4가지가 중요하다고 해요. 바로 잘 먹고, 잘 움직이고, 마음을 잘 챙기고, 잘 자는 것이랍니다. 여기서 잠깐, 나이가 들어서 시작해도 늦지 않대요. 아니, 오히려 중년기 이후에 시작하면 생체 나이가 줄어들 수도 있다고 하니 대박 아닌가요? 즉, 지금 당장 시작해도 우리 몸은 오, 고마워요 라고 화답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죠. 한국식 MIND 식사법 소개. 자, 이제 저속노화의 핵심인 식사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정 교수님이 제안하신 한국식 MIND 식사법이라는 게 있어요. MIND가 뭐냐고요? Med-Ind-AS의 Each Intervention for Neurodegenerative Delay의 약자래요. 어려운 말 같지만 쉽게 말해 지중해식 식사와 고혈압 치료식을 우리나라 식단에 맞게 조합한 거예요. 이 식사법의 핵심은 뭘까요? 바로 천천히 그리고 현명하게 먹기예요. 단순당과 정제곡물은 멀리하고 대신 통곡물, 콩, 채소, 베리류, 견과류, 가금류, 생선, 올리브오일 같은 좋은 친구들과 가까이 지내는 거죠. 이렇게 하면 우리 몸의 혈당이 폭풍우처럼 급격히 오르내리지 않고 봄날의 잔잔한 강물처럼 천천히 흐른답니다. 저속노화를 위한 6가지 식사 원칙. 정 교수님이 제안하신 한국식 MIND 식사법의 황금률 6가지 함께 볼까요? 1통곡물과 콩, 견과류로 주요 영양소 섭취하기. 이들은 우리 몸의 든든한 지원군이에요. 이 채소와 과일을 많이 먹기. 무지개처럼 다양한 색깔의 채소와 과일로 접시를 꾸며보세요. 참기름은 주로 올리브오일 사용하기. 올리브오일은 몸에 좋은 지방의 보고예요. 사육류는 생선, 가금류 위주로 붉은 고기와 가공육류, 치즈는 조금만 섭취하기. 단백질은 필요하지만 종류를 잘 골라 먹는 게 중요해요. 오튀김, 과자, 탄산음료 등 단순당과 정제곡물 섭취 줄이기. 이들은 우리 몸을 빨리 늙게 하는 주범이에요. 육술은 하루 와인 한 잔 정도로 절주하기. 와인 한 잔의 여유, 나쁘지 않죠? 이 원칙들 꼭 외울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저 자연에 가까운 것, 덜 가공된 것을 선택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콩과 잡곡밥의 중요성. 여기서 잠깐, 정 교수님이 특별히 강조하신 게 있어요. 바로 흰쌀밥을 콩을 많이 넣은 잡곡밥으로 바꾸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백미 대신 현미, 귀리 같은 통곡물을 사용하면 우리 몸의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요. 거기에 콩을 더하면 건강한 단백질까지 섭취할 수 있으니 일석이조죠. 콩 종류는 뭘 먹어야 할까요? 렌틸콩, 병아리콩도 좋고 우리가 흔히 먹는 강낭콩, 완두콩, 썰이태, 검은콩 모두 좋답니다. 마치 콩 종류별로 파티를 여는 것처럼 다양하게 즐겨보는 것 어떨까요? 채소와 과일 섭취의 필요성. 자, 이제 채소와 과일 얘기를 해볼까요? 정 교수님은 재미있는 말씀을 하셨어요. 영양제는 약의 형태가 아니라 채소와 과일 형태로 섭취하는 게 좋다. 고요. 즉, 알약 대신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먹으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채소와 과일로 영양소를 섭취하면 혈당도 천천히 올라가고 배부른 상태가 오래 유지돼요. 게다가 식욕 조절에도 도움이 된답니다. 마치 우리 몸에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영양을 공급하는 IV 주사를 맞는 것과 같은 효과랄까요? 기타 저속노화를 위한 생활습관. 물론 먹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저속노화를 위해서는 총체적인 생활습관 개선이 필요하답니다. 절주와 금연은 기본이고 스트레스 관리, 충분한 수면, 규칙적인 운동도 중요해요. 특히 운동은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병행하는 게 좋아요. 마치 우리 몸을 위한 듀엣 공연을 하는 것처럼 말이죠. 유산소 운동으로 심장을 튼튼하게, 근력 운동으로 근육을 단단하게. 이렇게 하면 우리 몸은 천천히 그리고 건강하게 나이 들 수 있답니다. 저속노화의 효과와 장점. 자, 이렇게 노력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연구 결과를 보면 정말 놀라워요. 건강하지 않은 습관을 가진 사람은 20대부터 1년에 최대 2.5배 빠르게 늙는다고 해요. 반면 건강한 저속노화 습관을 통해서는 노화 속도를 2배까지 늦출 수 있대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똑같이 70세라도 어떤 분은 50대의 건강함을 또 어떤 분은 90대의 쇠약함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에 따라 우리의 생물학적 나이가 결정되는 거죠. 대단하지 않나요? 자, 오늘은 저속노화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당장 냉장고를 열고 채소를 꺼내고 싶은 마음이 드시나요? 아니면 가까운 공원으로 산책을 나가고 싶은 충동이 생기시나요? 기억하세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법이에요. 오늘부터 콩과 잡곡밥으로 시작해서 건강한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만들어보는 것 어떨까요? 여러분의 몸은 분명 고마워요 라고 화답할 거예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특별한 라면 요리를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여러분은 주말에 어떤 요리를 가장 많이 하시나요? 제가 구독자분들께 설문조사를 해보니 역시나 1위는 라면이더라고요. 하지만 오늘은 조금 특별한 레시피를 준비했습니다. 나 혼자 산다에서 나왔던 토마토 라면이에요. 토마토 라면은 기존 라면의 매콤함에 토마토의 상큼함을 더한 퓨전 요리인데요. 스튜처럼 걸쭉한 국물이 특징이에요. 재료도 간단해서 귀찮을 때도 준비하기 좋답니다. 필요한 재료는 라면 한 봉지, 토마토 주스 300ml, 물 250ml, 파, 계란, 표고버섯입니다. 만드는 방법은요. 먼저 토마토 주스와 물을 냄비에 붓고 라면 수프를 넣어주세요. 파를 송송 썰어 넣고 물이 끓으면 면을 투하. 마지막으로 계란을 조심스럽게 넣어주면 끝이에요. 취향에 따라 표고버섯을 추가하면 더욱 풍성한 맛을 즐기실 수 있답니다. 다음은 윤은혜님과 백종원 선생님이 극찬한 삭슈카 요리입니다. 토마토 소스와 계란의 조화가 일품인 이 요리는 건강까지 챙길 수 있어요. 준비물은 가지, 양파, 파프리카, 버섯, 소시지, 토마토 소스, 계란, 파마산 치즈나 모짜렐라입니다. 조리 순서는 정말 간단해요. 야채들을 썰어서 소시지와 함께 볶다가 토마토 소스를 부어주세요. 윤은혜님의 특급 팁을 알려드리자면 계란 흰자를 살짝 풀어주면 더 맛있답니다. 여기서 잠깐! 제가 캠핑하면서 깨달은 꿀팁을 하나 공유할게요. 토마토 소스는 유리병이 깨질 수 있으니 반드시 플라스틱 용기에 덜어서 가져가세요. 저는 처음에 이 사실을 몰라서 한번 낭패를 봤거든요. 오늘 소개해드린 레시피로 주말에 특별한 한 끼를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만의 레시피가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이제 우리 건강에 매우 중요한 토마토 섭취와 혈압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토마토는 우리가 흔히 접하는 채소 중 하나지만 그 건강상의 이점은 놀랍습니다. 특히 50대 이상의 성인들에게 토마토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토마토를 규칙적으로 섭취하는 것이 혈압 관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고혈압은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건강 문제입니다. 특히 50대부터는 혈압 관리가 매우 중요해집니다. 하지만 약물에만 의존하지 않고 식단을 통해 혈압을 조절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바로 이때 토마토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토마토가 어떻게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는지, 얼마나 섭취해야 효과적인지, 그리고 왜 특히 50대 이상의 성인들에게 중요한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토마토의 영양학적 가치부터 시작해서 실제 연구 결과들을 살펴보고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토마토를 더 많이 섭취할 수 있는지까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해 지금부터 토마토의 놀라운 효능에 대해 함께 알아보시죠. 이 정보들이 여러분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토마토는 진정한 영양의 보고입니다. 저칼로리 식품이면서도 풍부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죠. 주요 영양소를 살펴보면 비타민C, 강력한 항산화제로 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줍니다. 비타민 A, 시력 보호와 피부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칼륨, 혈압 조절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미네랄입니다. 식이섬유, 소화 건강과 콜레스테롤 관리에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영양소들이 균형 있게 들어있어 50대 이상의 건강 관리에 특히 유익합니다. 리코펜의 특별한 효능, 토마토를 떠올리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리코펜입니다. 리코펜은 토마토의 붉은색을 부여하는 색소 성분이지만 단순한 색소 이상의 놀라운 효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강력한 항산화 작용, 리코펜은 비타민 E보다 10배 이상 강한 항산화 효과를 보여 노화 방지에 탁월합니다. 심혈관 질환 예방, 혈관 건강을 개선하여 심장병과 뇌졸중의 위험을 낮춥니다. 전립선 건강, 특히 50대 이상 남성의 전립선 건강 증진에 도움을 줍니다. 혈압 조절, 혈관 기능을 개선하여 혈압을 낮추는 데 기여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토마토를 조리하면 리코펜의 흡수율이 더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생으로 먹는 것뿐만 아니라 토마토 소스나 수프 형태로 섭취하는 것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이러한 풍부한 영양소들 덕분에 토마토는 단순한 채소를 넘어 50대 이상의 건강을 지키는 강력한 영양 파트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토마토를 매일 먹으면 혈압이 떨어지나요? 이번에는 토마토 섭취와 혈압 관계에 대한 연구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연구는 PREDIMED라는 지중해식 식단 예방 연구의 일부로 진행되었어요. 꽤 규모가 큰 연구였죠. 먼저 참가자를 살펴보면 무려 7,056명이나 되는 어르신들이 참여하셨어요. 평균 나이가 67세였고
여성분들이 조금 더 많아서 57%를 차지했습니다. 이분들의 특징은 뭐였을까요?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높은 분들이었지만 연구를 시작할 때는 아직 뚜렷한 심혈관 질환은 없으셨어요. 연구 기간은 꽤 길었습니다. 3년 동안 이분들의 건강 상태를 꾸준히 지켜봤어요. 그리고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 참가자의 82.5%, 즉 10명 중 8명 이상이 이미 고혈압 환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50대 이상의 많은 분들을 오랫동안 관찰한 큰 규모의 연구라서 우리 또래에게 정말 의미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답니다. 우리의 건강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정보니까요. 자, 여러분. 연구진들이 어떻게 토마토 섭취량을 측정했는지 궁금하시죠? 정말 재미있는 방법을 사용했어요. 먼저 검증된 식품 빈도 설문지라는 걸 썼어요. 이게 뭐냐고요? 간단히 말해서 얼마나 자주 토마토를 먹나요? 하고 물어본 거죠. 그리고 토마토를 어떤 형태로 먹는지도 조사했어요. 생으로 먹는 토마토, 토마토 소스, 심지어 가스파초라는 스페인식 차가운 토마토 수프까지요. 다양하죠? 재미있는 건 토마토 섭취량을 4그룹으로 나눴다는 거예요. 하루에 44g도 안 되게 먹는 사람부터 110g 넘게 먹는 사람까지. 44g이 얼마나 되냐고요? 중간 크기 토마토 반 개 정도예요. 이렇게 꼼꼼히 조사한 덕분에 토마토를 얼마나 먹느냐에 따라 혈압이 어떻게 변하는지 정확히 알 수 있었죠. 그뿐만 아니라 다른 식습관이나 생활 습관도 함께 봤어요. 왜냐고요? 토마토만 먹는다고 혈압이 좋아지는 게 아닐 수도 있으니까요. 이제 토마토를 매일 먹으면 실제로 혈압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 놀라운 효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반적인 혈압 감소 효과부터 볼까요? 여러분, 정말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하루에 큰 토마토 하나 정도, 그러니까 110g 이상을 꾸준히 먹으면 고혈압에 걸릴 위험이 무려 36%나 줄어든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 효과는 혈압약을 먹지 않는 사람들한테도 똑같이 나타났어요. 우리 나이대에는 정말 반가운 소식이죠? 자, 이번엔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 볼게요. 수축기 혈압이랑 이완기 혈압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수축기 혈압, 그러니까 혈압 측정할 때 더 높은 숫자 있죠? 그게 토마토를 가장 많이 먹는 그룹에서 확실히 낮아졌어요. 이완기 혈압은 더 재밌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토마토를 많이 안 먹어도 효과가 있더라고요. 하루에 반 개에서 1개 정도만 먹어도 이완기 혈압이 내려간다니 참 쉽죠. 그런데 말이죠. 모든 고혈압 환자에게 똑같은 효과가 나타난 건 아니에요. 연구진들이 고혈압을 단계별로 나눠서 봤더니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1단계 고혈압, 그러니까 초기 단계의 고혈압 환자들한테 토마토가 특히 효과적이더라고요. 이분들은 토마토를 중간 정도만 먹어도 수축기랑 이완기 혈압이 모두 눈에 띄게 낮아졌어요. 반면에 2단계나 3단계 고혈압 환자들한테는 뚜렷한 효과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혈압이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는 토마토만으로는 부족한 모양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느끼세요? 이런 연구 결과를 보면 토마토가 그저 평범한 채소가 아니라 우리 건강을 위한 자연의 선물 같지 않나요? 특히 우리 또래에 혈압이 서서히 상승하기 시작하는 분들에게는 정말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토마토가 우리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지원군이 될 수 있다니 참 다행이죠. 이번에는 토마토의 적정 섭취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혈압 개선을 위해 얼마나 먹어야 하나요? 자, 이제 우리가 정말 알고 싶은 내용으로 들어가 볼까요? 바로 토마토를 얼마나, 어떻게 먹어야 좋은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혈압 개선을 위해 하루에 토마토를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연구 결과를 보면 가장 좋은 효과를 보려면 하루에 큰 토마토 하나 정도, 그러니까 110g 이상을 먹는 게 좋다고 해요. 이 정도 먹으면 고혈압 위험이 36%나 줄어든다니 대단하죠. 하지만 여러분,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하루에 중간 크기 토마토 반 개에서 1개 정도만 먹어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특히 초기 단계의 고혈압이 있는 분들은 이 정도만 먹어도 혈압이 눈에 띄게 좋아진다고 하니 참 다행이죠. 그럼 토마토를 어떻게 먹는 게 좋을까요? 방법은 정말 다양해요. 생으로 먹어도 좋고, 샐러드에 넣어 먹어도 좋고, 토마토 주스로 마셔도 좋습니다. 토마토 소스를 만들어 파스타에 넣어 먹어도 되고, 스페인식 차가운 토마토 수프인 가스파초를 만들어 먹어도 좋아요. 중요한 사실은 토마토를 조리해서 먹으면 좋은 성분인 리코펜의 흡수율이 더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생으로 먹는 것과 조리해서 먹는 것을 번갈아 가며 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토마토를 올리브 오일과 함께 먹으면 영양분 흡수가 더 잘 된다고 해요. 샐러드에 올리브 오일 드레싱을 뿌리거나 토마토 요리할 때 올리브 오일을 조금 넣어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우리 나이대에는 건강에 신경 쓰는 게 정말 중요한데 이렇게 맛있는 토마토로 건강도 지키고 맛있는 요리도 즐길 수 있다니 참 좋지 않나요? 그럼
토마토가 어떻게 혈압을 낮추는지 그 메커니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토마토의 혈압 강화 효과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강력한 항산화 작용입니다. 리코펜은 토마토의 주요 항산화 물질로 비타민 E보다 10배 이상 강한 항산화 효과를 가집니다. 비타민 C는 또 다른 중요한 항산화제로 혈관 건강을 개선합니다. 이러한 항산화 물질들은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혈관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입니다. 산화 스트레스가 감소하면 혈관이 더 유연해지고 혈액 순환이 개선되어 혈압이 낮아지게 됩니다. 또한 토마토는 다양한 방식으로 혈관 기능을 개선합니다. 리코펜은 혈관 내피세포에서 산화질소 생성을 증가시킵니다. 산화질소는 혈관을 이완시켜 혈압을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토마토의 성분들은 안지오텐신 전환 효소인 ACE의 활성을 억제합니다. ACE는 혈관을 수축시키는 안지오텐신2의 생성을 촉진하는 효소입니다. ACE가 억제되면 혈관 수축이 줄어들어 혈압이 낮아집니다. 토마토의 항염증 성분들은 혈관의 염증을 감소시킵니다. 혈관 염증이 줄어들면 혈관 기능이 개선되고 혈압이 안정화됩니다. 토마토의 풍부한 칼륨은 나트륨의 작용을 상쇄시켜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메커니즘을 통해 토마토는 우리 몸의 혈압을 자연스럽게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50대 이상의 성인들에게는 이러한 자연적인 혈압 조절 방법이 매우 중요합니다. 약물에 의존하지 않고도 건강한 식습관을 통해 혈압을 관리할 수 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입니다. 토마토의 이러한 효과를 이해하면 단순히 맛있는 채소가 아닌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식품으로 토마토를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50대의 건강한 식단에서 토마토의 역할. 이번에는 50대의 건강한 식단에서 토마토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토마토는 50대의 심혈관 건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혈압 조절. 앞서 설명한 대로 토마토의 규칙적인 섭취는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콜레스테롤 관리. 토마토의 리코펜은 나쁜 콜레스테롤, LDL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혈전 형성 방지. 토마토의 성분들은 혈소판 응집을 억제하여 혈전 형성을 예방합니다. 이러한 효과들은 50대에 증가하는 심장병과 뇌졸중의 위험을 낮추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토마토는 혈압 관리 외에도 50대의 전반적인 건강에 다양한 이점을 제공합니다. 1. 항산화 효과. 노화 방지에 도움을 줍니다. 만성 질환의 위험을 낮춥니다. 2. 눈 건강. 리코펜과 루테인은 황반변성과 백내장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3. 뼈 건강. 토마토의 비타민 K와 칼슘은 뼈 밀도 유지에 기여합니다. 4. 소화기 건강. 토마토의 식이섬유는 소화를 돕고 변비를 예방합니다. 5. 전립선 건강 남성. 리코펜은 전립선암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6. 피부 건강. 토마토의 비타민 C는 콜라겐 생성을 촉진하여 피부 노화를 늦춥니다. 이처럼 토마토는 50대의 다양한 건강 문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상 식단에 토마토를 꾸준히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토마토를 다양한 방식으로 섭취해보세요. 샐러드에 생으로 먹거나 토마토 소스로 요리에 활용하거나 토마토 주스로 마시는 등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올리브 오일과 함께 섭취하면 영양소 흡수율이 높아진다는 점도 기억하세요. 지금까지 토마토 섭취와 혈압의 관계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전체 내용을 정리하고 50대를 위한 권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마토의 규칙적인 섭취는 혈압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하루 110g 이상 큰 토마토 1개 정도 섭취 시 고혈압 발생 위험이 36% 감소했습니다. 중간 섭취량 하루 44g 토마토 섭취만으로도 이완기 혈압 감소 효과가 관찰되었습니다. 특히 1단계 고혈압 환자에게서 뚜렷한 혈압 감소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토마토의 리코펜, 비타민 C, 칼륨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혈압을 낮추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50대를 위한 토마토 섭취 권고사항. 최소 44g, 중간 크기 토마토 반개 이상, 가능하면 110g, 큰 토마토 1개 이상 섭취하는 것을 목표로 하세요. 섭취 방법을 다양하게 하세요. 생토마토, 토마토 주스, 토마토 소스 등 다양한 형태로 섭취하세요. 조리된 토마토도 섭취하세요. 리코펜 흡수율이 더 높아집니다. 토마토를 올리브 오일과 함께 섭취하면 영양소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일시적이 아닌 지속적인 섭취가 중요합니다. 식단에 정기적으로 포함시키세요. 토마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다양한 과일과 채소를 함께 섭취하세요. 특정 질환이 있다면 의사와 상담 후 섭취량을 조절하세요. 고혈압 약을 복용 중이라면 토마토 섭취와 함께 지속적으로 약물 치료를 받으세요. 50대는 건강 관리가 특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토마토는 50대의 건강, 특히 혈압 관리에 매우 유용한 식품입니다. 하지만 토마토 섭취만으로 모든 건강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균형 잡힌 식단,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등 전반적인 생활 습관 개선과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해 오늘부터 토마토를 더 적극적으로 식단에 포함시켜보는 건 어떨까요? 토마토와 같은 영양가 높은 식품을 통해 자연스럽게 건강을 관리할 수 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입니다. 건강한 식단의 일부로 토마토를 적극 활용하여 활기찬 50대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구독자 여러분, 2025년이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제 새해가 되었으니 늘 그렇듯 다이어트 시작해야죠. 보통 다이어트 시작하고 첫 주에 체중계 올라가시죠? 와 대박, 3kg나 빠졌다. 이러셨죠? 근데 잠깐만요. 오늘은 꼭 알아야 할 진실을 알려드릴게요. 첫 주차에 체중이 확 줄어드는 이유 다들 궁금하시죠? 사실 이건 다이어트의 착시 현상이에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몸에 있는 탄수화물 1g당 물 3g이 함께 있다고 해요. 다이어트 시작하면 탄수화물 섭취가 줄어들면서 그동안 함께 있던 물도 쏙쏙 빠져나가는 거예요. 즉, 첫 주에 빠진 체중의 대부분은 수분이라는 거죠. 그럼 진짜 지방은 언제부터 빠질까요? 보통 2주차부터 본격적으로 지방이 분해되기 시작해요. 그때부터가 진짜 다이어트의 시작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현실적인 목표는요. 한 달에 1.5kg 정도예요. 욕심내서 급하게 빼면 요요 현상이 나타날 확률 200% 더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첫 주 급격한 감량은 대부분 수분. 진짜 다이어트는 2주차부터. 적정 감량 목표는 월 1.5kg이에요. 자, 이제 초반에 너무 신나서 다이어트 포기하는 일 없으시겠죠? 천천히 꾸준히 가는 게 포인트예요. 자, 이제 다이어트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나면요. 체중계가 도통 움직이지 않는 시기가 오죠. 아니,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안 빠지지? 스트레스 받으시죠? 자, 긴장 풀고 들어보세요. 정체기가 오는 건 실은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우리 몸이 똑똑해서 갑자기 변한 환경에 적응하는 거거든요. 마치 우리가 추울 때 옷을 입는 것처럼요. 근데 요 정체기를 깨는 방법이 있어요. 오늘은 제가 특별히 준비한 탈출 작전 3종 세트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아침 10분 스트레칭. 아잠이 덜 깼다 하시는 분들 특히 주목. 기지개 쭉, 허리 돌리기 쭉. 이렇게 몸을 일찍 깨워주면 하루 종일 신진대사가 활발해져요. 두 번째, 단백질 챙기기. 아침에 삶은 계란 1개, 점심엔 닭가슴살 샐러드, 저녁엔 두부 요리. 이렇게만 해도 근손실 없이 지방을 뺄 수 있어요. 세 번째, 초간단 홈트 동작. 스쿼트 20개, 팔굽혀펴기 10개. 이거 하루 3세트만 해주세요. 시간도 얼마 안 걸리죠. 이것만 지켜주세요. 아침 스트레칭 10분 필수. 단백질 몇 끼니 챙기기. 간단 홈트 하루 3세트. 자, 어때요? 생각보다 별거 아니죠? 이 정도는 우리 모두 할 수 있어요. 오늘부터 시작해보시고 실천 인증은 꼭 댓글로 남겨주세요. 정체기를 겪는 시청자들에게 현실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쉽고 실천 가능한 방법들을 위주로 구성했습니다. 특히 바쁜 일상 속에서도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과 식단 관리법을 강조했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직접 실천하면서 효과 본 꿀팁들. 특별한 준비물도 필요 없고 돈도 많이 안 드는 방법만 골라왔어요. 바로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아침 공복 레몬워터예요. 근데 아무 때나 마시면 안 돼요. 제가 알려드리는 황금 비율. 미지근한 물 300ml에 레몬 반 개즙을 기상 후 30분 이내 섭취. 이렇게 마시면 신진대사가 빨라지고 위장 건강에도 좋답니다. 두 번째, 특별한 시간 안 내도 되는 운동법. 1. TV 볼 때 앉았다 일어났다 20회. 2. 양치할 때 한 발로 서 있기 각 30초. 3. 설거지할 때 종아리 올렸다 내리기 30회. 이거 하나씩만 해도 하루 운동량 채우기 충분해요. 마지막, 다이어트 중 제일 힘든 게 뭐죠? 바로 군것질 충동이죠. 제가 추천하는 건강한 간식 리스트. 1. 단호박찜 100g 130kcal. 2. 삶은 계란 1개 80kcal. 3. 방울토마토 10개 30kcal. 4. 오이스틱 1개 15kcal. 5. 닭가슴살 6포 30g 70kcal. 이 중에서 2가지만 골라서 하루 간식으로 드세요. 여기서 꿀팁 하나 더. 냉장고에 건강 간식 미리 준비해두기. 허기질 때 나쁜 유혹이 훨씬 줄어든답니다. 오늘 배운 내용 중에서 하나만이라도 실천해보시고 여러분만의 팁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다른 분들의 노하우도 배울 수 있거든요. 자,
오늘 배운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첫 주 체중 감량은 대부분 수분이에요. 진짜 다이어트는 2주차부터 시작. 둘째, 정체기가 왔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아침 스트레칭, 단백질 식단, 간단 홈트로 이겨낼 수 있어요. 셋째, 매일 실천하는 게 중요해요. 네모너터, 생활 속 운동, 건강한 간식으로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오늘 배운 내용 중에서 한 가지라도 실천해 보시고 여러분만의 성공 스토리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베스트 댓글 5분을 선정해서 쫄깃쫄깃한 구운 계란 30개 한 판을 보내드립니다. 여러분,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이어트는 혼자 하면 외롭지만 우리 함께하면 즐거운 여정이 될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해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